안녕하세요. 전투주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주식 유튜버 영상이나 아니면 주식 TV 방송을 보시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동되는 얘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손절을 잘해야 된다. 손절을 잘해야 된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물리게 되고 장기 투자를 가게 된다. 늘 말씀하시죠. 저도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손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손절이 없으면 단타, 스캘핑 매매 뿐만 아니라 어떤 매매 방법이든 그 모든 주식 매매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존버한다. 계속 끝까지 매수해서 버티겠다. 그럼 언젠가는 내가 수익으로 올라온다 라고 하시면서 존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근데 물론 버티다 보면 올라올 수도 있죠. 주식이란 게 변동성이란 것이 있고 또 어떤 호재를 통해서 급격하게 내 매수가를 돌파하는 그런 수익권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존버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이 예적금이 아니죠. 예적금도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금자 보호법인가요? 하나의 계좌에서 5천만 원 이상 은행에서 보전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든 어떤 은행에 파산이 났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한은행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한은행에 내가 5천만 원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 은행이 파산을 했어. 아니면 전쟁이 나거나 사회에 어떤 큰 혼란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대한은행에 1억 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건 국가인가요? 어디 예금보험공사인가요? 거기서 5천만 원밖에 보호해주지 않아요. 예금적금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예금적금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주식 일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하시겠다? 굉장히 위험하죠. 주식이란 것 자체가 어떤 예적금이나 어떤 금융상품보다 물론 주식보다 더 위험한 어떤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도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에도 일반적인 예적금보다 리스크를 크게 안고 매매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안고 내가 존버한다 라고 해서 늘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존버하면 언젠가 승리한다. 존버는 늘 승리한다고 하는 말들도 있던데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은 좀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고, 언젠가 승리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기에는 주식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예전에 스윙 투자도 했었지만, 단기 매매, 단타, 스캘핑 하는 이유도 당일 매매에서 당일 끝내는 것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주식의 위험성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단타 스캘핑 매매를 주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단타나 스캘핑 매매 주로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손절이 바로바로 나가시겠죠? 손절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가장 핵심은 손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 타점이다. 매수 타점이다.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절이란 걸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이라고 봐요. 합리적인 매수 타점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손절을 잘해도 결국 손실이에요. 누적되면 결국 손실이죠. 손절도 누적되면 손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보다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봉상 어떤 중요한 가격대를 표시해 놓고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고 하는 이유가
매수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이고 수익 가능성이 높은 매수 타점을 정하고,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혹시 빠진다고 정확한 손절을 해버린다면 결국에는 누적으로 수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다시 적어볼게요. 손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손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손절이 누적되면 결국 손실인 거고요. 손절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 타점을 더 잘 잡아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종목을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비덴트는 뭐 상한가 같네요. 비덴트도 예전에 제가 그어놨던 중요한 선이 8,720원과 8,190원이에요. 8,190원은 최근 몸통 종가 8,190원이고요. 8,720원은 이제 근래 최근 단기 고점 8,720원이죠. 그래서 분봉으로 봤을 때 8,190원과 8,720원 여기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제 매수 타점 8,720원에 매수를 걸어놨다면 오늘은 매수가 되지 않았겠죠.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내려오는 걸 잡았다면 매수되지 않았겠지만, 혹시나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올라간 타점에서 8,720원에 걸었다면 뭐 수익권은 나왔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8,720원에 여기서 기다렸을 건데, 이 비덴트라는 종목은 매수 타점을 주지 않았고 그냥 상승을 해버렸네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내 매수가를 주지 않고 올라간다 해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절대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추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뭐 라운드 피겨분을 돌파한다거나 어떤 그런 강한 매물 호가창 흐름이 아주 강할 때, 뭔가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서 간다, 확실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더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라운드 피겨 부분을 뚫을 때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정말 대부분 저희 뭐 90% 이상은 대부분 추격 매수하지 않고요, 이런 매수 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합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걸어놨던 HSD 엔진 이거 볼까요? 네, 일단 일봉을 좀 볼게요. 일봉상 보면 최근에 어제였나요? 네, 어제네요. 어제 장대양봉으로 하면서 거래 터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모양이 났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양봉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만약에 뭐 한다고 하면 6,510원 종가 부분과 고가 부분 6,910원을 선을 그어 놓고 분봉상으로도 넘어와서 6,510원과 6,910원에 그어 놨을 거예요. 중요한 가격대라 생각하고, 물론 그 전 분봉상 흐름도 중요한 가격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이 봉을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분봉이든 3분봉이든 3분봉으로 이 봉을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봉을 봤어요. 3분봉이 완성이 됐는데 6,91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6,910원에 매수를 걸어 놓는 겁니다. 걸어 놓고 다음 봉을 보면 6,910원을 터치하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왔죠. 이 봉 저가가 6,940원이에요. 6,940원이면 매수가를 주지 않았겠죠? 그러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매수를 취소하면 됩니다. 추격 매수하지 않고 매수 취소하면 돼요. 근데 또 다음 봉에서 만약에 6,910원 밑에까지 근처에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도 대기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봉을 또 다음 봉을 보면
지금 다음 봉을 보면 이 봉 볼까요? 그래서 내가 6,91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 다음 3분봉에서 저가가 6,910원이죠. 그러니까 매수가를 터치를 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6,910원에 매수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볼게요. 그러면 내가 6,910원에 매수가를 걸어 놓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뭘 해야 된댔죠? 손절가를 정해라고 했죠. 손절가. 만약에 이 봉에서 지금 6,910원에 매수가 됐단 말이죠. 11시 18분에 매수 6,910원으로 저가가 6,910원이다 보니까 매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걸어 놓을 때 손절가도 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럼 매수 체결 걸어 놓을 때 손절가를 저 같은 경우라면 이 가격대를 정했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 제가 전일이나 그 전 이틀 전까지 흐름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적으로 저는 매수를 걸어 놓을 때 이 가격대. 왜냐면 전에 상한가 도달했다가 풀려서 다시 상한가를 굳히려고 도전을 하다가 저항을 받았던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저 같으면 손절가를 정했을 거예요. 짧게. 왜냐면 당일날 봤을 때는 뭐 이까지 기다려 보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밴드가 넓죠. 손절가도 커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비율을 여기서 이까지 했을 때 뭐 2% 넘는 가격, 3%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이까지 뭐 한 1% 내외, 예? 1% 내외, 1% 내외로 손절가를 잡는 거죠. 길게 잡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그 분봉상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전 고점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 가격대를 매수 손절가로 잡겠지만 지금 그건 아니었고 오늘 이 가격대가 오늘 당일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까지는 너무 손절가가 넓죠. 그래서 저는 전일 상한가 갔다가 풀리고 다시 상한가로 도전을 하다가 밀렸던 부분, 그 부분을 손절가로 잡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런 말씀을 예전 영상에서 많이 드렸어요. 지지저항 교육, 지지 공유 영상에서도. 그럼 이렇게 해서 매수 체결됐다. 그러면 다음 봉을 볼게요. 다음 봉 봤을 때 바로 빠지죠. 1분 봉으로 볼까요? 자, 6,910원에 체결이 됐고, 난 아까 손절가를 6,845원, 뭐 50원으로 잡았다 치면 체결되고 다음 1분봉 뭐 올라가죠? 올라가더라도 내 수익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익절하지 않았겠죠? 근데 다음 봉에서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아직 6,910원을 지켜주고 있죠? 근데 다음 봉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이걸 계속 지켜보다가 6,910원에서 매수됐지만 아까 내가 매수 걸어놓기 전에 정했던 6,900원 부분, 6,850원 부분에 손절가를 정했기 때문에 빠지는 순간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네. 즉 매수 타점을 잘 정해야 되고 손절가도 잘 정해야 돼요. 손절이 중요하긴 하지만 손절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매수 타점. 왜? 매수 타점을 정할 때 손절가도 미리 정하게 되고 그 매수 타점도 내가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 어제 상한가에서 풀렸지만 상한가 갔던 그 금액대, 그것도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나는 매수를 했고, 하지만 빠진다면 손절을 정하겠다. 어디? 6,850원. 빠졌기 때문에 바로 손절. 이렇게 단타 매매를 저는 진행하고, 또 이 원칙을 무조건 지킵니다. 이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 후회가 되지 않아요, 매매에서. 또 하나 종목을 하나 볼게요. 어제 상한가 가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아마 넣었던 TNR 바이오 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한가 어제 갔다가 풀렸다가 상한가 갔죠. 그래서 상한가 간 금액이 일봉상 보면 18,900원, 그리고 단기 전 고점이 16,400원.
기타 그 몸통 종가 15,300원. 요 가격대를 그어놓고 분봉상 넘어서 분봉상도 그런 가격대를 그어놨죠. 어제 상한가 가격, 그리고 어제 분봉상 지지했던 저항받고 지지했던 그 가격 17,550원, 그리고 16,400원, 일봉상 중요한 16,400원, 이런 가격대를 지금 분봉상도 그어놨죠. 만약에 오늘 첫 번째 도전을 하기 위해서 18,900원을 매수 타점을 잡고 이때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손절가를 반드시 정해야겠죠. 손절가를 저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로 보통 저는 잡아요.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지지하고 했던 1차적인 그 가격대, 선이 좀 비뚤어지긴 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저가가 18,500원이죠. 18,500원. 네. 18,500원을 그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18,900원에 체결을 걸어놓을 때 손절가도 정해놓고, 체결됨과 동시에 흐름을 지켜보다가 손절가를 이탈하면 바로 주저없이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가 가격이 이것도 큰 편이에요. 2%라도. 그래도 저는 이제 매매 내역 보시면 뭐 3% 손절가가 1%, 2% 거의 넘지 않지만 뭐 2%까지는 1%에서 2% 손절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 손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2%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손절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 버텨보겠다. 근데 오늘 이 종목은 지금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뭐 바로 손절 나왔을 겁니다. 네.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혹시나 또 17,550원. 왜냐면 어제 흐름이 이 부분에서 17,550원이 지지했던 흐름이 보였죠. 저항받던 흐름, 다시 지지하는 흐름 보이기 때문에 17,550원을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내려오는 걸 보고 17,550원 이 가격이죠. 잡는다고 하면 손절가를 잡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손절가를 잡을 거면 저는 이 가격대로 잡을 거예요. 예. 지금 이 음봉 보이시죠? 음봉의 저가 16,850원. 아니면 일부봉상으로 보셔야 돼요. 일부봉상 16,850원이 너무 16,850원이 너무 밴드가 넓다 여기서. 그러면 일분봉상 이 가격대, 그러니까 몸통이 어느 정도 몰려있는 이 가격대 17,250원이나 17,200원, 17,300원까지 17,300원까지 손절가를 정할 거예요. 17,300원이면 얼마일까요? 17,300원 뭐 한 1.5%? 그죠? 손절가가 짧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예전 지식공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 매매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저항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따라서 중요한 가격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 가격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격에 매수 체계를 걸어 놓기 전에 반드시 또 손절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그어놓은, 여러분이나 제가 그어놓은 그 가격선, 지지선, 저항선이 지지와 저항을 작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저항선의 매수를 걸어 놓음과 동시에 손절가를 꼭 정해놓고, 그리고 매수 체결되면 지켜보다가 손절가를 터치한다 그러면 바로 손절해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누적적으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 주식시장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죠. 지지와 저항이라는 원리가. 그럼 그렇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중요한 가격선,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놓고 그 가격에 따라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 타점을 가장 중요한 지지선,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하는, 그리고
알고 있을 그 지지선이라는 곳에 매수 타점을 잡아 놓는다면 수익 날 확률이 다른 어떤 것보다 또 확률이 높을 거고요. 설령 그 지지선을 이탈하고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손절 타점을 정해놓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는다. 손절하더라도. 지금 손절을 말씀드려서 빠지면 손절이지 그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이라는 원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인지를 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런 방법대로 움직여준다면 나도 만약에 그거에 따라 움직여준다면 손실 날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높고 손실 금액도 수익 금액보다 손실 금액은 적죠. 그 결국 합산하면 수익이라는 거예요. 내 계좌는. 그렇게 해야 확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를 해야 결국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이 주식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떤 다른 유튜버분들, 고수분들처럼 8억, 10억, 1억 단타, 8억 단타 그렇게 해야 그렇게 따라해야 결국 고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결국 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계좌가 계속 조금씩이라든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으로 계속 누적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하는 지지와 저항 원리 꼭 이용을 하고, 중요한 가격대에 매수 타점을 걷고, 매수 타점을 걸어놓기 전에 반드시 손절가도 정하고 그런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입니다. 네. 고수분들 수익 많이 내시는 큰 금액으로 몇 억씩 단타 하시는 분들처럼 매매하시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이 엄청난 그 내공과 엄청난 그 고난을 겪으시고 그 긴 시간을 버텨오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확고한 또 다른 일반적인 지지와 저항이 아니라 또 다른 본인만의 매매 원칙, 즉 확률이 높은 매매 원칙을 확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따라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주린이나 초보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들, 주린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확률적으로 승리가 높은, 즉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를 해야,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손절가를 딱 정해야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손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손절을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수 타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요한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였습니다.